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FC가 내년도 홈경기 개최 도시를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대회를 분산 개최했던 강릉과 춘천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은 거세게 반발하며 입찰 불참 의사를 밝혔고 강릉은 참여 계획이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강원FC가 내년도 홈경기 개최 도시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강릉과 춘천 두 곳에 입찰 참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춘천과 강릉에서 번갈아 홈경기를 치러왔던 강원FC가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프로축구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입찰 조건에는 경기 개최 지원금이 포함돼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 지자체가 홈경기 개최 도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FC의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 입찰을 놓고 강릉시와 춘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FC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춘천시는 입찰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입찰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도민구단이면서 입찰 방식으로 홈경기 개최 도시를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동안의 갈등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반면 강릉시는 지역의 축구열기와 클럽하우스 등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해 입찰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이 구도인데 내가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FC는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상하반기 홈구장 개최 순서를 두고도 춘천시와 갈등을 빚었던 강원FC는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지 선정에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눔 분위기 조성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소비 쿠폰으로 소방관들에게 커피 100잔을 대접하는가 하면 한 80대 여성은 사비까지 더해 취약계층에 기부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소방서로 향합니다. 남성이 가져온 건 시원한 커피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기뻐하며 감사를 전한 뒤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출동 갔다 오게 되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게 되거든요. 그 한 잔만으로도 저희의 더위가 싹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시원함으로. 기부자는 33살 춘천에 사는 유호균 씨. 18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커피 100잔을 사서 춘천 소방서와 안전센터 6곳에 돌렸습니다. 마침 집에 가는 길에 소방관분들이 되게 바쁘게 가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모자란 돈은 뜻을 같이 한 30대 카페 사장이 선뜻 보탰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이런 행동으로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소방대원분들은 또 힘 얻으시고 너무 이제 나비효과처럼 퍼지는 게. 매장 한켠에 원두와 과자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을 알게 된 본사에서 점주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겁니다. 본사는 유 씨에게도 100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했는데 유 씨는 이마저 가평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소방관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양구에서도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81살 정연자 씨는 지난달 25일 소비 쿠폰 20만 원에 사비를 보탠 50만 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면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그전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저보다 조금 더 좀 생활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나. 소비 쿠폰이 경제 회복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함께하는 나눔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다 시원한 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미디어 아트와 미디어 파사드, 조명으로 장식한 다채로운 관광 상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낮에는 눈부시게 빛나던 백색 건물이 해가 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숨결이 담긴 강릉 시립미술관 소류관에
현란한 조명이 더 쉬운 야경이 선보이는 겁니다. 기획 전시, 생태주의, 이미지의 연대와 연계해 인공지능이 바라본 강릉의 자연과 예술을 주제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주말 밤마다 이어집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전시 기간 동안 총 7번에 걸쳐서 밤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찾아오는 시민들과 또 관광객을 위해서 2번 정도의 예술단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든가 한낮에 폭염이 가라앉을 때쯤 속초 해변에는 시원한 미풍이 불어오고 백사장은 갑자기 캔버스로 변해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속초시 캐릭터 짜니와 레오가 등장하고 드넓은 꽃밭도 화려하게 들이웁니다. 아이들이고 뭐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축제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도심의 열기도 산과 계곡의 시원함을 누를 수 없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숲이 마련돼 있는 강릉 소량수목원도 열대야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밤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숲에 드리워진 조명,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 어우러져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도심 지역의 열대야 현상 때문에 많이 덥고 이래가지고 수목원에 계곡과 숲이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서 펼쳐지던 월화교의 야간 분수 조명쇼는 물 부족 현상으로 당분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군 자체적으로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10월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갑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의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고 가족 단위 유출을 막으려는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2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8세 이상 12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가 대상인데 1인당 월 10만 원을 가정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500가구 정도 될 걸로 예상되며 예산은 모두 군비로 충당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여성가족부 정책인데 원래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걸 영월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8세 이하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 이외에 이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영월군 가족센터 옆에 자리 잡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0월에 문을 엽니다. 영월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면 2주 기준 180만 원인 이용료를 80% 감면받아 36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영월의 산 기관과 무관하게 영월의료원에서 출산하면 전액 무료입니다. 인근의 평창과 정선 등의 임산부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30% 감면, 영월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 50% 깎아줍니다. 원거리로 이제 출산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 같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데는 지자체가 직접 임신과 출산, 보육,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영월군 0세에서 9세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왔고 인구 대부분이 몰려있는 영월읍은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동 인구의 이탈은 아동 하나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인구가 사라지는 것인 만큼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군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서라도 인구 감소 시대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 있는 지역민의 삶이라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지자체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직원 여러 명이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신경호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려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묵시적 관행이나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교육감은 교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예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군 당국이 양양군 강현면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 항공기 소음 저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육군 제3군단 강현면 항공대대는 총 91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군부대 주변 방음벽 신축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이 완료되면 인접 지역 850m 구간에 고성능 방음벽이 설치돼 소음을 저감하고 CCTV가 구축돼 보안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의회는 올해 2월 이동 민원 간담회에서 접수된 비행 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와 헬기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군 당국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남대천 하구 생태탐방로에 남대천 철새 도래지 소생태계 복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이번 복원 사업은 4억 5천만 원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쓰레기와 폐어구로 환경이 저해됐던 남대천 생태탐방로 일원을 10월 말까지 조류 차폐숲 설치를 통해 생태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공 후에는 조류 관찰대와 연계한 학습 공간과 주변 체육공원과 연결된 녹지공원이 마련돼 생태 쉼터와 교육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용현동굴에 태백시 최초의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전원 공급장치로 작동하는 친환경 시설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전액 지원받아 추진됐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기상 센서가 온도, 바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시스템으로 갖춰졌습니다. 정선군이 열양면 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에 복합문화공간 돌과 이야기 카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돌과 이야기 카페는 기존 전시 공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수석 전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내부에는 옥산장 전옥매 여사가 평생 수집해 기증한 자연석 수석 303점과 정선군 아리수석회의 사진 그림 전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카페 운영은 정선 시니어 클럽이 맡아 지역 어르신 10명이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강릉시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간 열리는 2025 강릉국제 공연예술 페스티벌의 티켓 예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개막작 오페라 연극 해변의 건축가를 비롯해 스페인 작품 앙드레와 도린 등 국내외 36편 작품이 공연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 홀과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2편 이상 예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야외 공연장과 대형 텐트 극장에서 펼쳐지는 야외 공연과 부대 행사는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 티켓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삼척시는 사전 등록을 하면 단속 대상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안내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 등록하려면 삼척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로 등록하거나 방문하면 되며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가입 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